이제 송송 커플이라는 어떤 그 이미지도 상당히 이제 좋게는 나갔었는데 이런 일이 있어서 관광객이 이제 조금 줄어들까 우려하는. 네, 결혼 1년 8개월 만에 파경을 맞은 송중기, 송혜교 부부에 대한 이 세간의 관심이 여전히 뜨겁습니다. 이 두 사람을 이어준 건 드라마 태양의 후예였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네, 강원도 태백에는 이 드라마 속 명장면들을 재현한 이 세트장이 있는데요. 무려 이 3억 7천만 원을 투입해서 공들여서 조성이 됐는데 결별 소식에 앞서 보시다시피 상당히 당황스러운 분위기라고 합니다. 네, 최영일 평론가님. 네. 저도 뭐 사실 태양의 후예 너무 재밌게 봤는데 네. 아이들하고 가족들하고 저기 태백시에 좀 한번 놀러 가보자 그랬었는데 결국에 이런 좀 소식 때문에. 아니, 사실 저는 이거는 좀 엉뚱한 불똥이다 이런 생각을 했어요. 예. 처음에는. 예. 왜냐하면 지금 저 동상, 키스신의 동상이 있는데 네. 저것은 제 눈에는 유시진 대위와 네. 극중에 등장했던 의사 강모현 씨다. 네. 그러니까 극중 캐릭터지 송중기와 송혜교의 어느- A81은 아니다라고 저는 했으나 송중기 씨와 송혜교 네. 씨처럼 보이는데요? 그런데 관광객의 심리가 제 마음 같지가 않아요. 예. 그래서 결국은 타격이 있는 겁니다. 네. 그러니까 태양의 후예는 그 드라마를 통해서 두 사람이 결혼에 골인을 했고 또 우리 기대와는 다르게 제2의 신성일 어맹란 부부다 이런 얘기 우리가 했었잖아요. 네. 그렇죠. 근데 세계 결혼이었는데. 신성일 어맹란 부부도 이혼을 하신 거예요? 아닙니다. 그건- 이혼하지 않고 예. 나중에 조론같이 아, 별거를 오래 하셨죠. 또 신성일 이미 뭐 작고하셨습니다만 네. 여러 가지 이제 또 뭐 멜로 스토리들이 있었는데 어맹란 씨가 참고 살면서 또 이제 새로운 뭐 부인상을 하나 보여주셨어요. 그런데 이제 그렇게 오래 가지 못했고 1년 8개월 만에 파경을 예. 맞아서 네. 모두가 이제 아쉬워하는 과정에 결국은 관광객 커플 축제가 여름에 예정돼 있었던 거예요. 그렇죠. 네. 2016년 8월에 저 커플 공원이라고도 불릴 네. 만한 태양의 후예 네. 세트장 공원이 테마파크로 조성이 됐는데 올여름에도 태백은 사실은 커플들이 놀러 가기 참 좋은 곳입니다. 여름에 그렇죠? 굉장히 시원하거든요. 그리고 한밤에는 별들이 쏟아질 듯 보이는 네. 고지대입니다. 아름다운 곳이죠. 네, 그러다 보니까 가족 여행에도 좋지만 커플 여행에도 정말 추억이 남을 만한 곳인데 네. 이 커플 축제가 올해는 무산됐습니다. 전 시간이 조금 흘러서 올해 결혼이 뭐 빨리 마무리될 것으로 예상이 되니까 이후에 다시 명품 드라마의 어떤 가치는 우리가 되살리고 커플 축제도 다른 형태로 네. 살아났으면 하는데 그러니까 저게 계속 네. 관광객이 오지 않으면 네. 저희 태백시 입장에서 난감하죠. 저거 어떻게 처리를 해야 될지도 궁금할 것 같아요. 3년간 35만 명이 다녀간 관광지예요. 예. 근데 올해는 지금 거의 초토화될 것으로 예상이 돼요. 내년 이후에 새로운 아이디어를 가지고 새로운 축제를 만든다고 하니까 저는 관광객 여러분들이 올 여름에도 태백사랑 좀 계속 해주셨으면 좋겠다. 그러니까 많이 이런 찾아주셨으면 생각으로. 좋을 것 같아요. 네. 상관없이. 이렇게 평론가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드라마와 현실은 다르다고 생각을 할 수 있는데 실제로 이곳을 찾았던 관광객들은 어떻게 생각을 했는지 들어봤습니다. 함께 들어보시죠. 송중기랑 이제 송혜교 씨를 제가 오래된 팬이고요. 드라마도 이제 1편부터 제가 계속 돌려보는 만큼 많이 봤었는데 이런 좀 안타까운 소식들 듣게 되어서 좀 아쉽고 또 이제 그런 소식을 듣고 여기 와서 그런지 조금 더 이제 감회가 새롭습니다. 조금 더 빨리 왔으면 더 좋은 기분이 오지 않았을까. 또 이제 관광객들이 조금 더 이제 또 기분 좋게 왔을 수가 있는데 좀 이제 이런 일이 있고 나서는 관광이 좀 줄지 않을까 걱정이 됩니다. 근데 입구에 들어오는데 이제 그리고 동상이 있고 해서 조금 더 이제 그런 소식을 듣고 또 안타깝고요. 저도 이제 마음이 좋지가 않습니다. 네, 교수님. 근데 보니까 태양의 후예 관련된 이제 사진들도 좀 관련된 기사들이 나오고 있는데 송중기 씨의 생가죠. 예. 고향 대전인데 그곳에 이제 뭐 그동안의 드라마 사진들 다 붙여놨었다고 해서 유명했었는데 사진이 이제 없어졌다. 태양의 후예 사진이 없어졌다라는 보도가 또 나왔어요. 대전에 송중기 생가라고 이제 있는 그 집이 4대째, 송중기 씨 가족이 4대째 살고 있는 집이고, 네. 송중기 씨 아버지가 관리를 하고 있는 송중기 일명 박물관이라고까지 불리던 네. 곳이에요. 그러니까 거기는 태양의 후예 관련된 곳이라기보다는 송중기 씨가 워낙 또 글로벌 팬들이 많다 보니까 관광지로 만들어서 그 집에만 가면 송중기 씨 어릴 때 사진부터 쫙 그 성장 네. 과정이 있고 여러 가지가 있는 곳인데 당연히 거기에 송혜교 씨와 태양의 후예에서 드라마
드라마 촬영 장면들도 있었고 네. 결혼까지 했으니 여러 커플 사진이 있지 않겠습니까? 네. 근데 그 생가에서 태양의 후예 관련된 그러니까 송중기 씨와 송혜교 씨가 함께 출연했던 드라마의 사진 자체가 다 사라졌다라는 보도가 나오면서 네. 이게 어떻게 된 것이냐 그래서 아마도 지금 그 송중기 박물관이라는 생가를 송중기 씨의 친아버지가 관리를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예. 아마 이런 파견 소식이 나오면서 아마 그 아버지 측에서 이 사진을 미리 뺀 것이 아니냐 이런 이야기들이 나오고 있는데 어찌됐건 참 안타까운 상황이죠. 네. 제가 기억하기로는 이 송중기 씨의 이제 생가라고 뭐 해야 될지는 모르겠는데 이곳에 이제 과거 태양의 후예 스태프들을 포함해서 네. 송혜교 씨도 여기 와서 하룻밤 잤다 이런 맞아요. 얘기도 있었거든요. 사실 이런 부분이 너무너무 안타깝게 전해지고 있는데 오늘 아침에 실시간 검색어 상위권에 오른 게 송중기 아버지가 올라 있었습니다. 네. 이 왜 검색어 상위를 차지한 거죠, 평론가님? 네, 지금 뭐 일단은 결혼 파경의 원인에 대한 관심이 너무 뜨겁잖아요. 예. 그런데 사실은 이게 아무리 우리가 스타 연예인 부부의 결혼과 파경, 뭐 충격을 받는 게 당연하지만 또 이 사생활의 프라이버시가 있잖아요. 예. 여기에 대해서 큰 관심을 갖는 건 뭐 할 수 없다 하더라도 네. 이게 사실은 근거 없는 루머를 만들거나 유포하거나 혹은 이러한 것들을 이제 하면 문제가 굉장히 심각해집니다. 지금 그러다 보니까 세간에서 어느 쪽에 혹여 유책이 있는 것이냐 이런 관심이 너무 커요. 네. 그런데 사실은 이 송혜교 씨는 애둘러서 이것은 두 사람이 다름을 극복하지 못한 것이다. 노력했지만 이제 함께 되기가 어려워서 네. 각자의 삶을 가기로 했다라고 애둘러 표현을 했고 네. 송중기 씨의 경우에도 상처라는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이 잘잘못 따지지 않겠다는 입장 같아요. 하지만 이제 이 소송도 아니고 협의혼도 아니고 이혼 조정인데 이혼 조정을 제기한 쪽이 송중기 씨 쪽이다 보니까 이거 누구도 제기할 수 있는 게 이혼 조정이라고 해요. 그런데 이제 유책 문제가 자꾸 관심이 네. 있다 보니까 결국은 송중기 씨 가족 혹은 송혜교 씨 가족에 대한 관심이 뜨거워지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네, 아버지가 어떻게 제가 해서 그 성에 부분은 올렸죠? 제가 답변을 드리자면 앵커님 질문이 송중기 아버지가 왜 실검에 네. 올라 있느냐. 송중기 아버지가 과거에 며느리 송혜교 씨에 대한 애정을 굉장히 듬뿍 과시하는 문자 메시지들이 공개가 됐었어요. 어떤 내용이었죠? 뭐냐면 송혜교 씨가 남자친구라는 새 드라마 주인공을 맡게 됐을 때 아버지가 직접 홍보를 하면서 송중기 아버지입니다. 우리 예쁜 며느리 송혜교가 누구와의 주연을 심지어 지금 박보검이라는 이름이 나오는 것은 여러 가지 찌라시에 지금 이름이 나오고 있는 이 네, 연예인 그거는 이름인데 이거. 그런 것까지 나오면서 우리 이렇게 일종의 그 자기 아들도 아닌 며느리가 출연한 드라마를 홍보까지 열심히 하고 네. 심지어는 며느리 사랑은 시아버지다 이런 표현까지 써가면서 애틋하게 표현을 했는데 문제는 이렇게 지금 파경에 이르렀고 아까 그 제가 생가 사진 이야기 네. 했잖아요. 아마 아버지가 이 사진을 빼지 않았겠느냐라는 기사가 함께 엇물리면서 많은 분들이 송중기 아버지가 과연 어떤 메시지를 썼을까 검색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네, 이런 소식들이 더 두 분의 송송 커플의 이제 파경에 팬들이 더 안타까워 하시는 그렇죠. 부분인 것 맞아요. 같아요. 저희 또 채널A가 송송 커플의 이별에 더 큰 관심을 받고 있는 이유는 보통 이혼을 하면 합의 이혼을 하는데 이혼 네. 조정 신청이라는 이례적인 절차 때문이라고 볼 수도 있는데요. 네, 그래서 저희가 채널A가 취재를 해봤는데 그 결과 이혼 조정 신청은 송중기 씨가 송혜교 씨와 상의 없이 한 것으로 확인이 됐는데요. 먼저 박선영 기자의 보도 보고 이야기 이어가겠습니다. 결혼 1년 8개월 만에 파경을 맞은 송중기, 송혜교 부부. 송중기 씨 측에 따르면 이혼 조정 신청은 송혜교 씨에게 알리지 않고 진행됐습니다. 서울가정법원에 이혼 조정 신청서를 제출하고 법률 대리인을 통한 공개 보도자료로 송혜교 씨에게 알린 셈입니다. 두 사람이 이혼을 합의한 상태에서 송중기 씨가 이혼 조정을 선택한 건 원만하고 빨리 이혼 절차를 마무리하려는 의도로 전해졌습니다. 송중기 씨 측 관계자는 송혜교 씨에게 결혼 생활과 이혼 배경 등 거짓말을 유포하면 모든 걸 공개할 수 있다는 주의를 주려는 의도라고 설명했습니다. 불필요한 잡음을 만들지 말라는 일종의 경고라는 해석이 나옵니다. 송중기 씨 측은 송혜교 씨에게 위자료도 청구하지 않고 신속하게 이혼 절차를 마무리하는 것을 검토 중입니다. 서울가정법원은 한 달쯤 뒤 첫 조정기일을 열 것으로 보입니다. 두 사람이 이혼의 책임이 누구에게 있느냐를 두고 크게 다투지 않으면 오는 8월 이혼 절차가 마무리될 수 있습니다. 채널A 뉴스 박선향입니다.
네, 변호사님, 이 송중기 씨의 이혼 조정 신청이 결국 아내 송혜교 씨와 상의 없이 진행이 됐다고 하고, 우리 또 박정현 기자의 보도를 보면은 주의의 의미였다고 파악이 됐다고 하는데 어떻게 해석을 해야 하는 부분인가요? 제가 볼 때는 그런 것 같아요. 상의가 없었던 건 맞다. 왜냐하면 이혼 조정 신청을 하면 누가 먼저 했느냐에 따라서 사실 네. 이혼을 의사가 확고한지를 알 수 있거든요. 그래요? 그러면 지금 언론에는 뭐 그 송혜교 씨 측 아마 이 얘기인 것 같은데 서로 협의를 해서 합의를 하기로 했는데 이혼 조정으로 간 것이다. 서로 양해를 구했고 송중기 씨께서 먼저 이혼 조정 신청을 하면 거기에다가 송혜교 씨가 거기에 대해서 답변을 하는 취지로 했다 그랬는데 지금 방금 그 보도에 의하면 그렇지 않는 걸로 나와 있어요. 네. 그런데 일단 이혼 조정 신청을 하고 그 다음날 이제 송중기 씨가 입장을 밝혔잖아요. 예. 근데 그 내용을 보면 누구의 잘잘못을 떠나 그리고 뭐 상처 그런 얘기가 나와요. 거기에 비해서 이제 송혜교 씨가 송혜교 씨 측에서 발표한 내용을 보면 서로 성격 차이에 의해서 네. 그래서 이미 합의 이혼에 이르렀다 이런 얘기가 나오고 있거든요. 그래서 내용으로만 보면 송중기 씨 쪽이 상당히 약간 좀 경황돼 있다 그런 느낌을 좀 받았거든요. 예. 그러니까 누구 잘못인지는 모르겠어요. 아직까지는 모르죠. 네, 모르겠지만 송중기 씨 측에서는 우리가 상의 없이 이혼 조정 신청을 냈다. 그리고 그 다음날 발표한 것이다. 이런 걸 보면 일방적으로 냈을 가능성이 큰데 거기다 덧붙여서 그렇게 한 이유가 만약 결혼 생활 관련해서 누구에게 파탄 책임이 있느냐 그 원인에 대해서는 사실은 누구에게 있느냐가 밝혀지면 둘에게 굉장히 치명적이거든요. 그래서 네. 거짓말로 유포하고 뭐 그런 것을 경고하기 위해서 우리가 이혼 조정 신청을 낸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기 때문에 송중기 씨 측에 따르면은 이번에 이혼 파경의 원인은 송혜교 씨한테 있다. 지금 뉘앙스를 보면 그렇다라는 거죠. 저희 그렇죠. 채널의 취재 결과도 그래서 그렇고. 그 취재 결과를 보면 그 뉘앙스 자체는 이번에 파탄의 책임은 송혜교 씨 측에 있다라는 그런 어떤 뉘앙스를 익혀지고 네. 단지 거기에 대해서는 우리가 구체적으로 언급하지 않겠다. 그리고 합의 이혼을 하기로 했기 때문에 조정 신청을 통해서 이혼을 할 것이다. 이제 그런 취지를 보여요. 근데 위자료를 받지 않겠다고 송중기 네. 씨 측에서 얘기를 하는 거는 위자료 보통 어떤 경우에 위자료를 받지 않고 빨리 이혼을 하자 뭐 이렇게 얘기하죠. 그러니까 이 말 자체도 예. 좀 우리가 추측을 해볼 수 있는데 만약에 송중기 씨가 잘못했다고 하면 위자료 얘기를 꺼낼 이유가 없을 것이다. 그렇지만 송중기 씨께서 우리는 위자료는 받지 않을 것이다. 그 말은 상대방이 잘못했지만 나는 위자료 같은 거 생각하지 않고 있다는 그런 위자료라는 게 잘못한 측에 요구를 할 수 있는 그렇죠. 거죠. 유자료는 정신적 손해배상이에요. 네. 그러니까 불법 행위를 해서 상대방에게 정신적으로 손해를 끼쳤으면 받을 수 있는 것이 네. 유자료거든요. 그렇기 네. 때문에 송중기 씨 측에서는 나는 유자료는 생각하지 않고 있다. 이 말 자체는 깊은 속을 들어가 보면 책임은 송혜교 씨 측에 있다. 이제 그런 뉘앙스를 풍기고 있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거예요. 네. 근데 또 하나 여쭤보고 싶은 게 지금 이혼 사유에 대해서 많은 이야기들이 확인되지 않은 이야기들이 오고 가고 있는데 이게 보니까 비밀 유지 조항을 협의를 하면 이제 서로 간에 그 사유를 말하지 않는다고 협의를 하는 거잖아요. 이것도 가능한 건가요? 그거 가능하죠. 일반적으로 상당히 유명한 사람들, 네. 우리가 퍼블릭 피거라고 그러죠. 그리고 연예인, 뭐 스타, 운동선수, 정치인 그런 사람들이 항상 이혼 조정이나 이제 합의 이혼을 할 때는 이혼 조정도 물론 법원에서 조정기를 해서 조정을 하는 거지만 궁극적으로 보면 이제 합의 이혼이나 비슷하다고 볼 수 있거든요. 네. 그러면 그 내용 중에 항상 들어가는 측면이 있어요. 서로에게 비밀을 유지하기로 협의를 하는 거죠. 그리고 만약에 이를 위반했을 때는 거기에 굉장한 많은 배상을 하도록 하는 조항. 이런 조항이 반드시 들어갑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아마 조정 기일에서 조정을 하게 되면 반드시 이 조항은 들어갈 것이다. 그러면 우리가 이혼 조정으로 재판이 끝나게 되면 법원에서 재판상 소송으로 안 가고 그러면 이혼인의 사유가 무엇인지 그거에 대해서는 모두가 궁금해 하겠지만 알기는 어렵죠. 네. 현재까지 사실상 송혜교 씨 측이 이혼 사유를 제공했다 이런 부분은 명확하게 나온 부분은 없었고요. 저희 네. 쪽이 저희 채널 A가 송혜교 씨 측에서도 이제 어떤 입장인지 듣기 위해서 계속해서 접촉을 시도했지만 정식적인 이 네. 답변을 받지 못한 상황이라서 이 송중기 씨 측의 주장이라는 부분을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겠고요. 사실 이런 부분 때문에 뭐 비밀 조항 유지를 해야 된다. 그리고 이혼의 가장 큰 원인 제공은 누구냐, 사유는 무엇인지 이게 앞으로 밝혀지지 않을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여러 가지 확인되지 않는 일명 지라시들이 시중에 확산이 되고 있는 것 같아요. 네. 분명히 송혜교 씨 측이나 송중기 씨 측에서도
이런 부분에 대해서 강력하게 대응하겠다고 밝혔는데 이걸 유포를 하는 것만으로도 또 처벌이 가능한 거죠. 아주 처벌이 중요하죠. 그러니까 특히 이제 연예인과 관련돼서 연예인 커플에 있어서는 네. 서로 이제 팬덤이 있어요. 그러니까 A와 B가 있으면 A 측과 B 팬들이 있는데 그건 계속 상대방이 잘못한 걸로 계속 허위사실 유포하는 게 굉장히 많거든요. 그래서 일반적인 명예훼손, 형법상 명예훼손과 달리 SNS랄지 인터넷을 통해서 찌라시 형태로 이제 거짓을 유포하게 되면 네. 이건 분명히 비방할 목적이 있는 거 아니겠어요? 그러면 정보통신망법에 의해서 형량이 최대한이 7년 이하 징역입니다. 네. 그리고 벌금도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형량이 굉장히 높다고 볼 수 있고 사실 지금도 뭐 저도 받고 있습니다만 네. SNS를 통해서 계속 누구에게 잘못이 있다는 추측성이 굉장히 많이 오고 있어요. 네. 근데 그건 최초의 유포자도 처벌될 뿐만 아니라 중간, 그러니까 내가 받아서 내가 다른 사람에게 전파를 하면 그것도 처벌된다. 그래서 혹시라도 받게 되면 거기에서 멈춰야지 그걸 아는 사람이랄지 친하다고 그래서 내가 잘 알고 있다는 식으로 전달을 하게 되면 그것도 일종의 범죄 행위다. 이렇게 하셔야 합니다. 근데 여기서 짧게 하나만 여쭤볼게요. 개인적인 궁금증일 수도 있는데 이게 허위 사실인지 아닌지는 비밀 협약 조항이 만약 이렇게 합의를 하게 되면 평생 알 수 없는 부분 아닌가요? 그런 부분으로 고소나 고발을 할 수가 없는 그런데 아닌가요? 문제는 이제 물론 허위 사실이 비방할 목적으로 허위 사실이 밝혀지면 처벌은 더 높죠. 근데 그 그런데 허위가 그게 허위가 아니다 할지라도 네. 그것도 정보통신망법에 처벌이 돼요. 네. 그런데 단지 형량만 좀 낮을 뿐이지 허위가 됐건 허위가 아니든 구체적 사실을 적시해서 명예를 훼손하면 그건 처벌받게 돼 있죠. 네, 알겠습니다. 저희 시청자 여러분도 주의를 좀 하셔야 될 것 같고요.